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첫눈이 왔어요. 그리고 대설도 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인가 싶을 만큼 마당에 나뭇잎도 다 떨어졌고 잔디밭도 누렇게 변했고 이제 정말 겨울이라는 실감이 납니다. 그리고 추워요. 아침 저녁으로. 저희 집이 이 장작난로를 유일하게 난방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사 왔을 때 보일러가 터져 있는 상태라서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도 있고 해서 보일러를 못 살렸어요. 그래서 너무 집이 추워가지고 장작난로를 하나 들여놓고 저걸 가지고 이제 유일하게 난방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은 좀 겨울이 길어요. 10월 말쯤 되면 추워지기 시작해서 4월까지도 추운 날씨가 한 반년 정도는 겨울 같은 느낌으로 살아가는 시입니다. 사실 우리 삶이라는 게 주변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봄이라는데 아직 우리 집은 겨울인 것처럼 이렇게 뭔가 자기 삶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것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급진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페이스북에서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제 친구들도 그렇고 좀 급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서 급진적인 성향이라고 하면 우리 때 늘 그런 문제가 있어 왔지만 사실 막시즘의 영향을 받은 운동권 영향을 받은 친구들이 많죠.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합니다.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여성 해방 쪽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인권 문제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그러는 목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 투쟁의 바탕에는 우리 세대는 막시즘이 깔려 있어요. 저는 근데 별로 막시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공동으로 목표가 분명하니까 동지처럼 생각했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 결별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노동운동 쪽, 여성해방 쪽 이쪽 사람들하고 저하고는 많이 결별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세상을 계급투쟁으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교육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게 돼요. 한국 교육은 반공 이데올로기가 기본에 깔려 있었죠. 상당히 오랜 동안. 그리고 이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거는 서양 애들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출발한단 말이죠. 내 편이냐 적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아주 단순한 이분법이 서양 애들의 기본적 논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남성과 여성 문제도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나눠서 서로를 이렇게 투쟁관계로 계급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설명하고 부추긴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페북에도 누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 세상은 고양이들과 쥐들이 함께 살아가는데 결국은 쥐라는 것,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 혹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쥐고 그 다음에 쥐를 같이 사는 어떤 더불어 사는 존재가 아닌 식량으로만 생각하고 빼앗은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고양이들과 같이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그 세상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고양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고양이면 고양이끼리 사는 거고 쥐면 쥐끼리 사는 거예요. 고양이라고 하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투쟁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빼앗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부추긴단 말이에요. 누가? 쥐들이 부추기는 거예요. 배부른 쥐들이 뒤에서 부추기면서 있지도 않은 고양이를 공격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고양이가 누려야 할 그런 것들은 다 이 쥐새끼들이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배부른 배가 터져나가는 쥐새끼들이 누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같은 쥐라고 생각하지 않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고양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서양애들이 갖고 있는 이분법에 이분법이 나쁜 것만은 아닌데 이분법이 철저하게 천박한 쪽으로 흘러가면서
뭐 정반합이냐는 이런 논리까지 만들어 가면서 결국은 가상의 적을 만들어 공격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공산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났고 러시아에서부터 시작됐고 유럽을 한번 휩쓸었고 아시아도 휩쓸었어요. 결과가 뭡니까? 노동자의 천국이 한 군데라도 있어요. 오히려 노동자들이 비교적 대우받고 아니면 위치를 잘 잡은 나라들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흔히 사회주의 국가라고 부르는데 사회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는 개념이 좀 다르죠. 노동자가 지배계급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동자와 혹은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과 혹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 복지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선진국의 좋은 나라인 거지, 공산주의라고 하는 노동자 계급이 노동당을 만들어서 지배한 나라는 다 독재국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노동자들의 삶은 형편없이 질이 안 좋아졌어요. 왜? 존재하지도 않는 고양이. 자본가를 고양이라고 설명했는데 자본가는 사실 쥐란 말이에요, 이것들도. 근데 이걸 고양이라고 하니까 마치 자본가를 꺾으니까 고양이들이 없으니까 이제 행복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원래 고양이는 없었으니까. 배부른 쥐들이 고양이의 형상을 앞에 걸어놓고 자기네들이 자기 이익을 챙겼던 거죠. 결국 공산혁명 뒤에는 노동자 계급을 표방했던 공산당원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을 뿐이에요.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처참하면 처참하지 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계속 망상을 하는 거죠. 왜? 아직도 고양이를 다 잡지 못해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랑 같은 거냐면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이냐를 맨날 논의하는 것과 똑같아요. 고양이가 없는데 방울을 달 일이 없잖아요. 그 쥐굴 안에서, 이 지구라는 생태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서 같은 지면서 고양이처럼 살아가는 것들을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고양이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게 보는 세상관이고 제가 이분법적 세계관을 반대하는 이유예요. 이게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써먹어온 수법과 동일한 수법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었어요. 바울이 로마에 잘 보여서 국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눈치 볼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종교가 확고한 유일신 종교가 됐는데 이 종교가 돈을 버는 방법은 헌금이 많이 들어와야 해요. 아니면 강제로 뭔가를 뺏어야 하는데 종교가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헌금 형태로 뭔가를 받아들여서 그걸 자기 것을 만들어 배를 불려야 하는데 사람들이 세상이 편해지고 안락해지면 종교가 필요치 않아요. 무언가 끊임없는 갈등과 투쟁과 어려움이 있어야만 사람이 신을 의지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로마가 사실 강대국이었고 잘 알다시피 로마는 배불러지기 시작하니까 부패하고 굉장히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나라의 국교였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종교에 별 관심이 있겠어요? 근데도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놓치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적. 이렇게 해서 기독교에서는 사탄이라는 개념이 아주 철저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악과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마음속에도 악한 존재가 있고 선한 존재가 있어서 두 개가 싸운다고 설명해요. 그렇습니까? 악한 것도 나고 선한 것도 나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잘 조절해서 선하게 살려고 하나의 인격체지 악한 인격체와 착한 인격체가 서로 부딪혀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개념은 저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요새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다중인격?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서양 애들 문화를 명분을 주기 위해서 이 다중인격, 한 사람 안에 여러 개의 인격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병력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냥 같은 사람이에요. 성격이 지랄 맞다고 우리는 표현하죠. 지랄 맞은 겁니다. 지랄 맞은 거지 서로 다른 인격, 이쪽과 이쪽 인격체가 서로 간섭하지 못하면서
이쪽 인격체할 때는 얘는 모르고 막 이런 영화적으로는 재미있죠. 사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뭐 일반적으로 뭐랑 비슷하냐면 술 먹고 나는 기억이 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술을 못 마시니까 이게 딱 그렇다 아니다라고 딱 잘라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필름을 끊겼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나는 기억나지 않아. 그런데 결과를 보면 기억나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의지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러고는 술 핑계를 대는 겁니다. 내가 술을 먹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아. 그리고 한국법은 이상하게도 술 먹은 거에서 굉장히 관대해요. 술 먹고 저주는 죄라서.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아니었다는 거지. 왜 자기 의지가 아닙니까? 그게 자기 의지지. 술을 먹는 것 자체가 자기 의지인데 그 술을 먹어서 일어난 뒷책임도 자기 의지로 책임을 져야지 그건 술 책임이겠습니까? 이게 서양 애들, 특히 서양 기독교라는 종교, 유대교에서 뿌리를 갖고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갖고 있는 이 아주 뭐랄까 이 천박하게 그지없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기 책임이 없어요. 책임을 외부에 돌리는 거예요. 외부에 돌리기 어려우면 내 안에다 다른 걸 만들고 그거로 돌려서 책임을 회피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악이 없어지고 선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악을 없애야 합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선해져야 합니다. 악은 없애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 악을 자제하고 내가 선한 사람이 되어야 선한 세상이 되는 거지 악을 없앤다고 악이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랑 똑같으냐 하면 범죄자들 다 죽여버리면 좋은 세상이 됩니까? 깡패 새끼들 다 죽이면 깡패 없는 세상이 됩니까? 단순한 논리죠. 아주 군발의식 사고방식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서양 애들의 단순 이원론적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쪽을 없애면 한쪽이 다 차지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80학번이니까 저희 때 광주 사태가 일어났죠.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리고 그 다음엔가 제가 광주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기차역에서 내렸더니 어마어마한 중학교 애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었어요. 이게 삥 뜯는 젊은 나이 든 애들이 많이 죽었죠. 당시에 광주 사람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파랗게 어린 중학교 초등학생 애들이 삥을 뜯자고 달려든다고 말이죠. 악은 악한 사람, 악한 존재, 그거를 없앤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악과 선은 한 사람 안에, 한 문화 안에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더 선하다는 것을 꾸준히 가르치고 노력함으로써 악한 것을 제어하고 선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언제나 악은 안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이게 두 개를 딱 분리해서 악한 거, 선한 거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이게 이 악한 거, 선한 거 이렇게 딱 분리해서 살겠다라고 생각한 대표적인 게 바로 수도원이에요. 건물을 지어놓고 높은 담을 치고 그 안에서는 수도원 안의 생활이 선합니까? 선했어요? 개신교와 카톨릭이 내부적으로 큰 전쟁을 일으켰을 때 구교를 대표했던 프랑스의 파리 지역을 개신교가 봉쇄한 적이 있었습니다. 굶어 죽이는 작전을 쓴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물들은 거의 다 잡아먹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주 처절하게 버텼는데 그 당시에 그때까지도 먹을 음식이 남아있었던 거는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을 급습했는데 거기서 몇 년치 먹을 양식이 들어있던 거예요. 안 나눠 먹어요, 이 인간들은. 수도원은 안은 굉장히 선한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수도원 안에 있는 것들은 절대 선하지 않아요. 선한 적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성과 속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 이걸 구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것은 선하고 세상의 것은 악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가 혼자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나는 참 진리를 찾는다. 이것도 저는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이 골방에 있지 않거든요. 신은 어떤 특정 장소에 있지 않고 어디나 있어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그러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종교도 세상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선을 이루어내야 하는 거지. 세상은 더럽고 추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어. 나는 오직 신만을 바라보며 살겠어. 이거는 망상이에요. 이 망상을 종교화해서 심취한 종교들이 덜어 있습니다. 삶과 동떨어져 사는 거죠. 그러고는 그야말로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이거다, 저거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절대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그 일이 굉장히 좋은 일일 수 있고 굉장히 감동받은 일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다양성을 담보해야만 한다. 다양성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서로 존중받으면서 그 어느 것 하나도 대표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은 그것이 선하냐 선하지 않으냐는 성향의 문제인 거지 어떤 생각이나 어떤 행위 자체가 그 하나가 대표적으로 선하고 대표적으로 옳다 정의다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이분법적 사고방식인 거예요. 서양 애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또라이 정신 중에 하나인 거죠.